저는 현재 마포역에 위치한 도화 삼성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 전세 만기 예정인데 여유자금이 11억에서 12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하고 있는 이 아파트를 매수할까 고민하는데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전세로 거주하시면서 아마도 그래도 거주 만족도가 조금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아파트를 그냥 내 집 마련하는 게 어떨지 고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거주 목적으로의 투자, 그다음에 순수한 투자 목적으로의 투자. 우리는 아파트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고민을 하고 있죠.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두 번째로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그거는 거의 뭐 100% 투자용 투자죠. 그러나 내가 거주할 집을 거주를 하면서 이왕이면 좀 좋은 거 하면 실거주 투자가 되겠죠. 그런데 자,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을 한다고 했었을 때 갈아타는 거는 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면 구입 시기, 지금 이분은 아파트 구입 시기, 매수 시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들은 한날 한시는 아니지만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가 지금까지 보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럼 통상적으로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떤 그 기준을 잡아야 되냐면 여기가 꼭지점이잖아요. 여기가 최저점이고 그러면은 최저점이 되기 전 단계 여기가 매수예요. 매수. 최고점이 되기 전 단계 여기가 매도예요. 항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매도 매수는 왜냐면은 이 시점에 있어서의 파는 사람은 내가 칼을 쥐고 내 마음껏 팔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기가 딱 지나면은 이 시점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팔 수가 없어요. 팔리지가 않고 거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지점은 매도다. 꼭지점, 최고점 가기 전에가 매도다. 그 다음에는 최저점 가기 전에가 매수다. 요 원리는 반드시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분은.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이러한 매도 매수를 할 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시점이냐. 그게 이제 사람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 그래프처럼 확실하게 내려와 버리거나 확실하게 올라가면은 그래 매도 시점 잡기가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 올랐다가 내린 것 같은데 다시 올라갔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수평 가는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큰 그래프를 봐야 돼요. 큰 그래프라는 것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큰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 있어요. 이런 그래프는 한 번쯤 이렇게 턴을 해 가서 이런 내리막 방향, 이런 오르막 방향을 결정할 때까지는 시간이 1, 2년, 2, 3년이 아니고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7년 전후로 시간이 흘렀었어요. 그럼 큰 흐름 이상에서 이 구간도 내려왔는 이 구간도 과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꼭지점 찍고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 이러면서 이렇게 내려온 그래프예요. 그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모를 때는 멀리서 산을 보면은 형체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아파트는 어떤 요소가 됐든 올라간다 내려간다 늘 그래 왔습니다. 과거에도 늘 그래 왔고 내려갈 때 전부 다 내려간다고 했다가 또 올라간다고 했다가 각자 의견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늘 그래요. 애매모호한데 자 이게 지금 이 시점 이게 올라가는 거냐. 아니 분명히 반등대가 전 가격하고 거의 별 차이가 없는데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냐. 아니야. 전 가격이 내려온 거 보면 이게 다시 또 올라가겠어? 각자의 의견들이 있어요. 이럴 때 판단하는 방법은 멀리서 보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이거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멀리서 보면은 큰 틀에서는 산 정상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단계인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는 아직은 이분도 지금 전세를 살고 있다면 아직은 매수하지 말아라. 아마 참기가 힘들 거예요. 왜? 종전 가격처럼 다시 올라왔거든요. 가까이까지. 근데 이게 더 올라가면 나는 진짜 영원히 또 못 산단 말이죠. 가격이 좀 조정이 돼서 내 마음이 좀 편해졌는데
무주택자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더 떨어지면 좋겠는데 쉽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쉽게. 그 이제 그런 이유들은 시장에는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매도, 너무나 많은 사람 매수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 시기와 가격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격 이상이 돼 보면 매수하려는 사람도 안 사버리는 거예요. 또 일정한 가격 이하가 되면 매도하려는 사람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매수가 지금은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힘겨루기는 궁극적으로 이기는 쪽으로 나중에 가닥을 잡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 시대 상황하고 같이 맞아떨어져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시기가 그 시점에서 전체적인 그 사회가 그 정도의 가격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거는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반대라면 그거는 버틴다가 내려간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40대가 접근할 수 있는 정도로 어느 정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냐? 그럼 그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가격이 아니라는 것은 30대, 40대는 충분히 더 많은 시간을 흘러야 지금의 가격이 근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시간이 흘러갈 때 문제는 60대, 70대는 노후가 돼서 또 일부는 사망을 하면서 인구가 줄면서 집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죠.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인구보다 줄어드는 인구보다 태어나는 인구가 더 많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구는 계속 늘어왔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 정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15년 정도 안에 대한민국은 가구수조차 1, 2인 가구수조차도 정점을 찍고 줄기 시작을 해요. 인구는 이미 줄기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은 장기적인 추세상으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는 지금은 무리예요. 적어도 충분히 바닥을 내려가야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얼마만큼 상승할 것인지는 그때 가봐야 돼요. 우리 사회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두를 이유가 없다. 우선은 불안하겠지만 그러나 전세 사시는 분들이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서두를 이유가 있을까?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